안녕하세요. K디펜스입니다. 일부에서 폴란드에 대한 한국 FA50 수출에 대해 일본 뉴스와 반응을 보셨는데요. 2부에서는 계속해서 일본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해당 일본 뉴스는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반응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는 독일에 대한 불신감에 뿌리가 깊어진 것 같아 한때 국토를 유린한 동서 양대국의 틈새에서 폴란드는 지극히 현실적인 타개책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폴란드의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축적 러시아의 위협이 늘어나는 가운데도 독일에 대한 복잡하면서도 뿌리 깊은 불신감은 변하지 않고 있어. 폴란드는 현 상황을 독일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무튼 이런 우유부단과 완고함이 독일인 것 같지만 반면에 한국의 뛰어난 국제 비즈니스 센스와 풋워크의 가벼움, 유연성에 다시 감복했다. 한때 세계를 점령한 일본제 백색 가전을 즐겁게 유린한 한국의 비즈니스력이 다시 한번 발휘됐다고 생각해. 러시아의 침공 의지를 없애기 위해 우선은 병사 무기 탄약의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국의 무기 산업에 이런 유연성이 있었던 것은 조금 놀라움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생각하면 눈앞에 큰일이 닥친 후에요. 일본 무기 산업이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것일까봐 걱정이군요. 한국은 전기 및 자동차를 주력 산업으로 삼았지만 중국, 동남아시아의 생산을 빼앗겨 불경기가 됐어. 또한 라이센스 및 특허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것도 그 요인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군사산업은 특허는 불필요하고 개발은 점점 더 진행되고 있어. 다른 나라에 팔기만 하면 괜찮아. 한국은 앞으로 점점 더 군사산업에 힘을 쏟을 것 같아. 한국 제품은 앞으로 어쩐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것은 큰일이야. 일본의 정치가와 관리는 단지 일본의 무기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착각이라고 생각해. 이미 그 공업력이 일본에는 없다. 일본에서 전차에 관련된 회사는 이미 상당수 철수하고 있어 새로운 전차는 더 이상 만들 수 없을 거야. MRJ로 실패한 미쓰비시에게 전투기를 만드는 힘은 없어. MRJ조차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많은 엔지니어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전차포는 어쩌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155mm 포탄은 반세기 전의 것밖에 없어. 기사에서는 FA50에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K2 등 차량 쪽 같다. 한국의 유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은 일본도 참고해야 할 거야. 높은 성능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은 스마트폰 PC와 마찬가지로 수요에 맞는 것이지. 높은 성능을 추구하고 시간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면 완성했을 때 가격은 높고 시간 지연이 되어 버린다. 한국도 폴란드도 살아남는데 필사적입니다. 일본은 그 필사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도 쇠퇴해가고 인구는 줄어들고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기 수출은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사라지고 기업은 철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하고 있는 SU-15와 같은 대지 공격기에 소모성 기체를 갖고 싶은 것으로 보여. F-16은 너무 가격이 높고 서방 세계의 미사일이나 폭탄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FA-50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FA-50은 현대판의 미그-21이나 F5와 같은 포지션일까요? 최근에 전투기는 고성능화가 진행되어 기체 가격도 운용 비용도 너무 비쌉니다. 중소국이 도입하기에 적합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FA-50은 좋은 방향으로 눈을 돌린 전투기군요. FA-50이 대지 공격 주체로 수량이 갖추어지고 거기에 가격이 되면 괜찮은 조건입니다. 각국 모두 최대한의 전력을 갖추고 싶은 시기입니다. FA-50에 대한 작동 불량의 이야기를 인터넷으로 들었기 때문에 폴란드가 걱정되네. 4월에 약속한 게파트 대공전차가 3개월을 지난 7월에 세대를 보냈다는 것에서 독일을 신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해. 폴란드는 정말 실물을 보고 평가 시험을 실시했을까? 한국은 카탈로그 스펙만은 항상 훌륭하다. 불필요한 걱정일지도 모르지만 폴란드가 불안합니다.
독일의 레오파드가 아닌 K2 전차가 러시아의 전차에 어느 정도 통용되는지 기대됩니다. 한국은 일본을 라이벌로 보며 일본을 능가하는 것을 장기 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다. 엔터테인먼트, 다양한 전자제품부터 무기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획득의 욕심과 수출 공세는 실제로 일본을 웃돌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기초 체력이 약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현재 그 목표는 완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자민당은 상당히 한국에 어시스트를 해온 것이 아닌가. 통일교의 저주와 자금 제공하에 일본은 아직 전투기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것 같다. 미국의 의향에 위축되는 정치가뿐이야. 일본이 독립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은 어떤 의미로 부럽네요. 이렇게 자유롭게 전투기나 무기를 개발하여 장사할 수 있으니까요. 주권도 없는 일본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대가는 너무 클 거예요. 지금 일본은 패전국이나 다름없네요.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는 미국의 M1A2보다 고가로 도입 국가는 적다. 게다가 폴란드 국민 감정은 독일을 러시아 다음으로 싫어할 것이다. 한국의 K2 전차는 각국 부품의 모임으로 폴란드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도 허가했고 뭐니뭐니 해도 싸다. FA-50 전투기도 F-16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각국 부품의 모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고 뭐니뭐니 해도 싸다. 그동안 한국은 팔리지 않아 곤란했고 폴란드는 우선 전력을 유지하는 전투기와 전차가 손에 들어와 위민이 됐다. 하지만 싸구려를 사게 되어 돈을 잃는 수도 있어. 일본은 괜찮습니까? 아직도 헌법 개정에 반대하거나 방위비 증액에 반대하여 외교로 평화를 지키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걱정이다. 평화의 노망으로 노래하며 한국의 속국이 될 것 같은 분위기야. K2는 파워팩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한국제의 퀄리티가 어떻든 간에 독일을 신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게다가 독일이 폴란드를 신용하지 않는 것도 당연해. 국경을 접한 앙숙의 이웃 나라이니까. 제2차 대전의 교훈으로 폴란드는 독일도 러시아도 절대로 신용하지 않을 것이고 폴란드에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 것을 독일 측도 알고 있는 것 같아. 섬나라인 일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리스크네. K2 전차는 지금 노르웨이에서 실기동 시험 절차를 하고 있어. 비교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꽤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어. 레오파드 2A7과 비교해도 서스펜션의 안정성이 괜찮아. 후에는 일본의 90식 전차에도 좋은 점을 도입했으면 해. 레오파드 2A7의 기동성과 장갑 성능은 K2보다 우수하지만 데이터 링크 능력은 K2가 훨씬 뛰어나므로 전술 레벨하면 K2 쪽이 레오파드 2A7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상 K 디펜스였습니다.